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계속 상승할 것만 같았던 테슬라 주식이 급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충격적으로 4%나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11월 6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일론 머스크인데요. 테슬라 주가를 직접 방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오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일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장량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10년물 국채금리 스멀스멀 오르고 있고 유가도 어느덧 최근 한 달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65불까지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으면 유가가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유가가 절대적인 수준은 아직도 그 가격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한 달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다는 소식에 미국 뉴욕 증시는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그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다시 한번 현재 증시 상황을 리뷰를 해보면요. 지난 9월 5일에 발표되었던 8월 미국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낮게 나왔죠. 자, 그리고 PPI랑 CPI마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증시는 강했었고요. 실제로 한국 시간 9월 18일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죠. 그러면서 그간 잘 올랐던 증시가 좀 쉬어갈 법도 했는데, 자, 오히려 미 연준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마저 시사를 하면서 며칠 더 증시가 강했어요. 뭐 금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증시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러자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은 뭔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예상의 그 확률이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어제는 이게 75%까지 떨어졌다가 오늘은 무려 60%까지 떨어졌습니다. 15%포인트나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겠어요. 자,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에 그친다라든지 연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특히 이렇게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떨어진 이유는요. 역시나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경제가 좋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원인이 되겠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리 인하를 함부로 섣불리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경제 지표의 대표적인 게 바로 GDP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제 프리마켓 때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어요. 물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목요일 한국 시간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함께 되었는데요. 이거 역시 21만 8천 건이 나오면서 예측치를 하회를 하고 이전 대비로도 낮아졌어요. 고용이 괜찮다라는 신호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 초반대를 보이면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괜찮은 수준인 거예요.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요한 건 이 GDP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무려 3.8%나 나왔습니다. 예측치도 초과를 했고 이전보다 대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좋다는 신호가 외려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GDP 성장률을 보면 굉장합니다. 자,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0.5%를 보여주었었는데요. 그것도 마이너스 0.5%예요. 이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급진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을 했죠. 그 여파인 듯한데 실제로 어느 정도 관세 영향이 많이 반영돼 2분기 GDP는 그 성장률이 무려 3.8%나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모습이 나왔어요. 최근 미국 고용 상황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이렇게 1분기 쉬었다가 2분기 이내에 오뚜기처럼 우뚝 반등을 했어요. 3.8%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은 수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면 그간 시장이 상승했던 원인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상보다 견조한 경제 지표 발표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기술적인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현재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가 괜찮다라는 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단기적인 금리 인하 확률은 떨어졌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완화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조정세를 거친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제 예상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단기적인 주가는 섣불리 맞출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기업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기업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오늘 4%나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근 일주일간 모습을 보면 그래도 테슬라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하락을 할 때,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브로드컴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테슬라는 상승하는 모습을 지속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무려 20%나 상승을 하면서 주도주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4% 하락한 것 그렇게 큰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자, 하지만 유독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최근 크게 올랐던 오라클도 5%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테슬라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렇게 크게 오늘 하락한 이유는 이 뉴스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특히 또 한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테슬라 차량이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요. 자, 하지만 차량 판매량이 좋지 않은 신통치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었으니 바로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8월달 판매량이 20%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유럽에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8월 판매량 유럽 전체에서 14,831대를 테슬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최근 뭐 7월달 판매량, 8월달 판매량이 테슬라가 7,000대를 넘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 전체 대륙이 우리나라 하나보다 훨씬 크죠. 근데 우리나라 판매량의 2배 수준밖에 그치지 않았으니까 판매가 신통치 않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제로 22.5%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유럽 지역 전체 전기차 등록은 8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를 했고, 내연기관까지 통틀어 봤을 때 전체 차량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테슬라만 뒷걸음질 쳤다라는 소식인데, 그러니까 좀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현재 유럽에서 8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8월 판매량은 7월보다는 나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야후 파이낸스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도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산 전기차의 인기 상승도 한몫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 개입보다는 역시나 중국산 전기차의 인기 상승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요. 자, 올해 들어서면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조금을 중단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모델 Y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모델 Y는 생각보다 비싼 차량입니다. 아직까지는 고가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유럽은 실용성과 가성비를 중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산 저가형 차량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도표로 보면 그러한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중국산 전기차가 침투를 많이 하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이 많았을 때, 그때 바로 2023년인데 이 독일 판매량만 봐도 2023년 판매량 굉장히 높습니다. 이 빨간색 막대가 되겠는데, 2024년, 2025년으로 오면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독일도 이렇게 판매량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2025년 이 8월 룩의 판매량이 녹색 막대인데, 녹색 막대가 전년 대비 다 낮은 편이에요. 유일하게 전년 대비 성장한 곳은 이 노르웨이와 스페인, 그리고 여기 아이슬란드와 리투아니아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이슬란드부터는 판매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유럽 최대 시장은 영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국에서는 이 2024년 판매량을 거의 따라잡은 2025년 판매량이 나오고 있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점은 가격이 되겠고,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4분기에 저가형 모델 Y가 나올 예정에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이 저가형 모델 Y의 프로토타입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올해 연내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출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모델이 나오면 유럽 판매량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죠. 테슬라는 아마 내년부터 특히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캣부터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부품을 각 모듈별로 단순화시켜서 레고처럼 조립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인간 노동자가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가 인간 노동을 대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떠한 작업 프로세스에서 병목이 걸리더라도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언박스드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테슬라가 특허를 어플리케이션 한 다음에 16개월 만에 이제 특허 출원이 되어서 지금 공개를 하였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많은 엔지니어 전문가들이 테슬라의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쟁업체들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생산 비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원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되겠고, 중국산 저가형 차량과 한번 유럽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가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를, 자, 이제 매 5초마다 차가 생산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특허는 오픈 소스라고 해요. 누구나 이 특허를 볼 수 있는데 카피하는 것을 반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쉽사리 카피하기 힘든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이 공장 자체가 하나의 제품이다, 상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그만큼 따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테슬라 따라장이의 최고봉이 샤오미라고 볼 수 있겠죠. 샤오미는 핸드폰 시장에 있어서 애플 따라쟁이였는데 이제 자동차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테슬라 따라쟁이에요. 최근 샤오미 CEO 레이주는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샤오미 YU7을 다시 한번 공개를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테슬라 모델 Y를 사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 현대차 정의선 회장 역시 업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CEO를 일론 머스크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경쟁업체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레이준 CEO는 테슬라의 언박스드 프로세스마저 카피를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을 보면 테슬라의 강력한 자신감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도 어쨌든 유럽에서 이렇게 판매량이 처지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저가형 차량에다가 언박스드 프로세스까지 나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이렇게 판매량이 좀 딸리는 모습입니다만 다른 시장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50만 대 이상까지 보고 있고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나 많은 기관들도 47만 대 이상까지 보고 있어요. 현재 월가의 컨센서스가 43만 대에서 44만 5천 대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크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테슬라의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주가가 450불대 수준까지 오르자 일론 머스크가 어제 발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A lot of people thought Tesla stock would collapse as the tax credit came to end this month. 자, 텍스 크레딧이 9월 30일로 끝나죠. EV 보조금이 9월 30일에 끝나게 되면 테슬라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가스낫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우리 돈 1조 4천억 원 정도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했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 420을 거론하면서 자, 일부러 주가를 띄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멘트를 날리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11월 6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관리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1월 6일까지 테슬라 주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6일 주주총회 끝나면 아무래도 뉴스에 팔자라는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11월 6일에 옵티머스 이 3세대 버전이 함께 공개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 자, 무엇보다도 이 11월 6일 주주총회 때 일론 머스크의 CEO 보상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오히려 주가 중장기 상승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 CEO 보상안을 획득하기 위한 이 조건들이 굉장히 커요. 높아요. 테슬라 주가를 지금보다 거의 8배 이상 올려야 되고, 연간 에비타 이익을 400빌리언 까지나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가 15빌리언 정도 연간 순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것의 거의 20배에서 25배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옵티머스와 로보택시 FSD를 모두 make it happen, 그러니까 전 글로벌에 보급하고 실현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 이후에도 주가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자,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고 있고 현재 EPS 가치보다는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PER 지수로 치면 200배 수준까지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즉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과 같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최소 2030년까지,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는 2035년까지는 CEO 자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CEO에 있는 동안까지는 테슬라 장기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큰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유리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라운TV 멤버십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